경주 불국사. 고요한 달빛 아래 옛 지붕의 곡선이 은은히 빛났다. 사찰의 마당 한 구석 오래된 향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그 나무는 키가 크고 짙은 녹색 잎사귀는 바람이 스칠 때마다 부드러운 향을 뿌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영향나무라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신라 시대부터 자라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했다. 나무 아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이는 이수자 할머니였다. 72의 나이에 은빛 머리를 낮게 묶고 소박한 한복을 입은 그녀는 미소를 띠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린아이 하나가 뛰어오며 말했다. 수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불국사의 역사를, 불탑의 비밀을, 그리고 영향나무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었다. 이 나무는 마음을 읽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진심으로 빌면 부처님께 소원이 닿는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관광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어떤 이는 감사의 뜻으로 1,000원, 10,000원을 건넸다. 하지만 수자 할머니는 그 돈을 모아 사찰에 기부했다. 이건 나무와 불국사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수자 할머니는 불국사의 공식 안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주의 평범한 주민, 한때 전통 직무를 짜던 직공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매일 오후면 불국사로 와서 나무 아래 앉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주의 숨결, 신라의 영혼, 그리고 그녀 자신의 삶의 조각들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불국사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여긴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새 희망을 찾는 곳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찰 할머니라 불렀다. 그녀가 불국사 근처에 살아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방식 때문이었다. 한 노부인은 남편을 잃은 후 불국사로 찾아와 수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할머니, 저 너무 외로워요. 수자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여기 나무 아래서 기도해봐요. 부처님도 이 나무도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 노부인은 다음 주 다시 찾아와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어린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했다. 방학이면 동네 아이들이 불국사 마당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수자 할머니 주변에 둘러앉아 신라의 왕, 불탑의 전설, 그리고 영향나무의 기적을 들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나무가 정말 소원을 들어줘요? 수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진심으로 빌면 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아이들은 그 말을 믿었다. 그들은 나무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었다. 좋은 대학 가게 그렇게 해주세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수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불국사로 향하던 수자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나온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경주시에서 보낸 공문이었다. 불국산의 향나무의 뿌리가 약화되어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수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영향나무를 없애다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나무는 불국사의 상징이자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그녀는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힘든 날들을 이겨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그리고 근로장려금이라는 작은 도움을 받으며 새 희망을 찾았던 날들. 이 나무를 잃으면 내 추억도 사라질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수자 할머니는 즉시 불국사의 주지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은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한숨을 쉬었다. 수자시주, 우리도 나무를 지키고 싶소. 하지만 뿌리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에서 지원이 없소. 스님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불국사는 관광지지만 유지비는 늘 부족했다. 수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스님,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이 나무는 불국사의 영혼이에요.
그날 밤 수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불단 앞에 앉았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나무를 위해 기도했다. 부처님, 제발 영양나무를 지켜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근로장려금으로 생활을 꾸리며 그녀는 큰돈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나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이 떠난 날, 아이들을 위해 새벽마다 일했던 날들, 그리고 근로장려금이 그녀에게 새 시작을 열어준 순간. 그때도 희망이 있었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수자 할머니는 다시 불국사로 갔다. 그녀는 나무 아래 앉아 향을 피웠다. 바람이 불자 나무의 잎사귀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향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영양나무야, 내가 널 지킬게.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어떤 기적을 찾아야 할까? 이수자 할머니가 불국사 마당에서 영양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녀의 삶이 늘 평온했으리라 착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에 새겨진 굳은 살과 눈가의 주름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자 할머니는 경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그녀는 전통직물을 짜는 직공이었다. 그녀의 손은 섬세했고 비단실을 엮어 만든 직물은 경주시장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그녀의 남편 김민식 씨는 목재를 깎아 불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다. 그들은 불국사 근처의 초가집에서 새 아이, 지영, 민우, 동호를 키우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렸다. 수자야, 오늘 민식 씨가 새 불상 완성했대.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말하면 수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손재주가 좋아서 다행이야. 그들의 저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1980년대 한국이 빠르게 현대화되면서 전통직물은 기계로 대체되었다. 수자 할머니가 일하던 직물 공장은 문을 닫았고 그녀는 집에서 소규모로 직물을 짜기 시작했다. 수입은 줄었고 생활은 빠듯해졌다. 1990년 비극이 찾아왔다. 민식 씨가 해인사에서 불상을 깎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병원에서 며칠을 버텼지만 그는 결국 눈을 감았다. 수자 할머니, 당시 37살는 새아이를 홀로 남겨졌다. 장례를 치른 후 그녀는 빚더미에 앉았다. 민식 씨가 불상을 만들기 위해 빌린 돈, 병원비, 그리고 아이들의 학비. 엄마, 아빠 언제 돌아와? 막내 동호가 물었다. 수자 할머니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 엄마가 너희 지켜줄게.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직물을 짜고 시장에서 떡을 팔고 부잣집에서 빨래를 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이웃들의 수군거림이었다. 남편 없이 애들 어떻게 키우겠어? 저러다 빚에 눌려 망할 거야. 수자 할머니는 그 말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밤이면 혼자 울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불국사로 달려갔다. 영양나무 아래 그녀는 기도했다. 부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나무의 향양은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잠시라도 평화를 찾았다. 어느 날 불국사에서 만난 노스님이 그녀에게 말했다. 수자야, 고난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불이야.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들을 위해 나는 강해져야 해.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짓눌렀다. 동호의 교복은 낡았고 지영은 학원에 갈 돈이 없어 울었다. 수자 할머니는 절망 속에서 길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수자 할머니의 삶은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었다. 새벽에 직물을 짜고 낮에는 시장에서 떡을 팔고 밤에는 빨래를 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빚은 줄지 않았다. 집세, 아이들의 학비, 그리고 끊임없는 채권자들의 전화. 그녀는 매일 밤 낡은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장호는 늘 비참할 정도로 적었다. 이렇게 살면 언제쯤 나아질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주먹을 쥐었다. 포기할 수 없어. 아이들을 위해 버텨야 해. 1995년 어느 날 시장에서 떡을 팔던 중 이웃인 박순옥 아줌마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수자씨, 근로장려금 신청해봤어? 저소득 가구를 돕는 돈이야. 수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뭔데요? 정부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줘? 순옥 아줌마는 웃으며 말했다. 한번 알아봐. 수자씨 같은 사람들한테 딱 맞는 지원이야. 수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했다. 그녀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호가 낡은 교복을 입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 나 선생님 되고 싶어. 동호가 말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다음 날 수자 할머니는 경주시 복지센터를 찾았다. 창구 직원은 친절했다. 이수자 씨, 가구 소득과 자녀 수를 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수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숫자와 문서로 정리하는 일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녀는 의심했다. 하지만 직원의 미소를 보며 그녀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입금, 근로장려금 8억 0천. 그녀는 눈을 비볐다. 이게 뭐지? 그녀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이었다. 그녀의 통장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이 들어와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수자 할머니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돈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이들을 불렀다. 지영가, 민우야, 동호야, 엄마가 좋은 소식 있어. 그녀는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 엄마가 너희 교과서랑 새 옷 사줄 수 있어. 동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수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정부에서 엄마 같은 사람들 도와주는 돈이야. 우리 이제 조금 나아질 거야. 그 돈으로 수자 할머니는 동호의 새 교복을 샀다. 지영에게는 학원비를 내주었고 민우에게는 새 신발을 사주었다. 집세를 내고 나서도 약간의 돈이 남았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작은 저금통을 샀다. 이건 내 꿈을 위한 씨앗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꿈은 언젠가 불국사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책을 읽으며 위로받았다. 이제 그녀는 그 위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노력을 보고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수자 할머니는 그 돈을 받으며 다짐했다. 이건 새 시작이야. 아이들을 위해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해. 그녀는 새벽 직무를 짜고 시장에서도 더 열심히 손님을 불렀다. 떡, 따끈한 떡, 여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아이들이 자립하면서 수자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지영은 의사가 되었고 민호는 기술자가, 동호는 역사교사가 되었다. 수자 할머니는 직물일을 그만두고 불국사로 더 자주 갔다. 그녀는 나무 아래 앉아 관광객과 아이들에게 불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 다보탑은 신라의 예술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이 영향나무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생생했다. 관광객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끌렸다. 한 일본인 관광객은 말했다. 할머니 이야기 덕분에 불국사가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수자 할머니는 근로장려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관광객들이 주는 돈은 불국사에 기부했다. 그녀는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역사를 알면 우리의 뿌리를 알게 돼.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꿈은 점점 커져졌다. 그녀는 불국사를 아이들이 문화를 배우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위협받고 있었다. 영양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나무를 잃으면 내 꿈도 사라질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주지 스님과 다시 이야기했다. 스님, 나무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수자시주, 우리도 나무를 사랑하오. 하지만 비용이 너무 크오. 수자 할머니는 절망했다. 그녀는 근로장려금이 자신을 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도 희망이 있었어. 이번에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날 수자 할머니의 손녀 수민이 찾아왔다. 20살의 대학생인 수민은 밝고 현대적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말했다. 할머니, 제가 AI로 영양나무를 살릴 방법을 찾았어요. 수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 이 기성이 아니 AI가 뭐니? 수민은 웃으며 설명했다. 그녀는 신라 역사를 BI로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면 나무를 지킬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수민은 할머니가 나무 아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녀는 AI를 사용해 영상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했다.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올라갔다. 최애 세이브 불국사 산덜우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민은 썼다. 이 나무는 경주의 보물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서울의 환경운동가 민호가 연락해왔다. 그는 AI로 나무 뿌리를 분석해 보존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수자 할머니는 공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민의 열정을 믿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여전히 완고했다. 공기는 돈이 안 돼요. 그들은 말했다. 수자 할머니는 두려웠다. 과연 이 노력으로 나무를 지킬 수 있을까? 이수자 할머니는 불국사 마당에서 손녀 수민의 열정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영양나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하지만 수민의 아이디어, 이 아이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은 불씨를 지폈다. 수민은 불국사에서 영양나무의 밤이라는 행사를 제안했다. 할머니, 사람들이 모여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지키기 위해 돈을 모을 거예요. 수민의 눈은 반짝였다. 수자 할머니는 여전히 AI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손녀의 믿음에 미소를 지었다. 수민아, 네가 옳다면 할머니도 함께 할게. 수민은 친구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불국사 마당에 무대를 설치하고 VR 체험 부스를 만들었다. VR 헤드셋을 쓰면 신라시대의 불국사를 볼 수 있었다. 영양나무가 중심에 서 있고 신라 왕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수민은 AI로 만든 이 영상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할머니,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수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손녀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서울에서 온 환경운동가 민호도 합류했다. 그는 AI로 나무 뿌리를 분석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머니, 이 나무는 살릴 수 있어요. 생물학적 처리를 하면 뿌리가 회복될 거예요. 그의 말은 수자 할머니에게 희망을 주었다. 불국사의 스님들은 차와 떡을 준비했고 동호는 학생들을 데려왔다. 엄마, 이 나무는 우리 문화의 뿌리예요. 동호가 말했다. 수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행사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제게이브 불국사 산달우드 해시태그는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했다. 경주의 주민들도 동참했다. 시장에서 떡을 파는 최영희 아줌마는 말했다. 수자씨, 우리도 도울게요. 이 나무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그녀는 떡을 기부했고 다른 상인들도 음식과 물품을 내놓았다. 수자 할머니는 행사 준비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뭘 했기에 이런 사람들이...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영양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달이었다. 행사 전날 그녀는 나무 아래 서서 기도했다. 부처님, 이 나무를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녀는 근로장려금 통장을 꺼내보았다. 그 돈은 그녀를 구했고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과연 영양나무의 밤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영양나무의 밤이 열린 날 경주는 가을 달빛으로 물들었다. 불국사 마당은 등불로 밝아졌다. 수민이 만든 포스터가 입구에 걸렸고 최영희 아줌마의 떡향이 공기를 채웠다. 수자 할머니는 무대 앞에 서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사람들이 올까? 그녀는 걱정했다. 하지만 곧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동네 어르신들, 학생들, 관광객들이 몰려왔다. 동호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민호는 환경보호에 대해 발표했다. 수미는 VR 부스를 운영하며 신라 역사를 소개했다. 최영희 아줌마는 떡을 나누며 말했다. 이 나무, 우리 수자씨의 꿈이에요. 다들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기부함에 돈을 넣고 나무에 소원을 빌었다. 한 학생이 말했다. 할머니, 이 나무 덕분에 경주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지영과 민우가 나타난 순간이었다. 엄마, 지영이 달려와 수자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나무, 절대 잃으면 안 돼. 민우도 옆에서 미소 지었다. 엄마, 우리도 왔어요. 그들은 친구들을 데려왔다. 수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너희가 여기 있다니 엄마 정말 행복해. 행사 끝, 기부함을 열었다. 모인 돈은 나무 보존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다. 사람들은 쪽지를 남겼다. 할머니, 이 나무는 제 소원을 들어줬어요. 수자 할머니는 그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무는 지켜졌다. 그녀는 근로장려금이 자신을 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이번엔 사람들이 나를 구했어. 그녀는 생각했다. 영양나무의 밤 이후 영양나무는 경주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왔다. 수자 할머니는 근로장려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기부금으로 책을 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하며 말했다. 이 책이 너희를 가르쳐 줄 거야. 동호는 학생들에게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미는 VR 앱을 전 세계 학교에 배포했다. 어느 날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불국사를 찾았다. 할머니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수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수민의 격려로 응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말했다. 제 이름은 이수자입니다. 한때는 절망 속에 살았지만 근로장려금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인생은 나무 같아요. 뿌리가 깊으면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죠.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불국사로 갔다. 그녀는 나무 아래 앉아 말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찾아올까? 영양나무는 여전히 향을 뿌렸다.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세 장을 써 내려갔다.